자, 다음 이슈는 사회 분야로 갈 텐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주빈 작고본이 곳곳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걸 무슨 파생되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N번방 운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조주빈 N번방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찰 감사장까지 받았다. 그리고요, 무슨 포상금도 받았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보이스피싱, 마약사범 제보에 보상금 5번, 감사장 1번을 받았답니다. 물론 처음에 감사장 받고 보상금 받은 그 시작점하고요, 이 N번방 운영 시작점하고 좀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을 나눠서 받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이미 이제 문제가 된 이 N번방을 운영하는 그 때에 또 돈을 받았어요. 그 기사가 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범죄 수익 특정 장소에 놓게 하는 던지기 수법도 그때 배운 듯하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첫 번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윤경호 의원이 이거를 이게 뭐 그냥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주빈 개인의 두 얼굴을 계속 보여주는 이런 그 해프닝, 일회성.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언제 받았나 보니까 2018년 1월이더군요. 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점은 아마 이 조주빈 저 친구가 아마 전문대학에 다녔던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인천에 있는 미추홀 경찰서가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뭐 전화 금융 사기범 검거에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줬다는 거니까. 그때 조주빈이 그런 이중적인 얼굴, 이중적인 행태를 했다면 저 경찰서가 헛발질을 한 걸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저 상황에서는 뭐 조주빈이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그걸 뭐 경찰서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런 말에 수긍이 가죠. 저는 이 조주빈의 두 얼굴이나 또는 이런 어떤 해프닝 같은 기사들이 자꾸 가는 게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질을 자꾸 흐린다. 그러니까 N번방 사건도요. 지금 핵심은 처음에 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주범 그리고 공범 역할을 하는 17, 8명 신상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심지어는 돈을 내고 이 N번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신상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쟁점이었죠.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N번방 사건이 성착취 동영상, 디지털 성범죄에 아마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꾸 이런 기사가 주목이 되면 될수록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N번방 사건을 주범, 공범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돈을 내고 거기에 유료로 참여했던 사람들, 뭐 많게는 6만 명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3만 명. 이들에 대해서 신상 공개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야 이 N번방 사건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영어로 비포, 애프터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거 역시 저는 성착취 동영상, 디지털 성범죄의 분기점이 되도록 하려면 이런 곁가지를 다루는 기사는 가능한 좀 자제를 하고요. 언론에서 할 일이겠죠. 자제를 하고 경찰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검찰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 본질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화면 하나 좀 다시 잡아주세요. 앞에 나왔던 그 상황에 대해서 2018년 1월부터 뭐 진행했다는 그 상황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경찰청이 좀 설명을 합니다. 조주빈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마약사범과 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해 보상금 총 14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장도 받았다. 여기 보면 시작점이 이제 여기예요. 요때 이제 뭐가 알려져서 이제 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기입니다. 2019년 4월에 마지막으로 뭐 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주빈은 지금 알려지기는 2012월 말부터 N번방을 운영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겹칩니다. N번방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선량한 모습을 가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가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은 자꾸 보니 별일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 걸 들어보니까요. 다음 기사도 역시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기사는 오늘 세계일보에만 실려 있습니다. 아마 관계자들이 좀 더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좀 깔겠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청와대 실장 행세 조주빈의 캠코 사장 자리 달라 청탁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떤 자리에 대한 얘기를 했다.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건 또. 내용 보겠습니다. 윤, 판사 사칭, 조에 또다시 속아. 승소 도와달라 3천만 원 건넸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윤장현 전 시장을 말하죠. 경찰 휴대전화 제출 요구 불응했다. 연락 안 받고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 조사 난항이다. 뇌물 공여 혐의 적용 가능성 살펴보고 있다. 이원희 변호사. 네. 일단 이 전제 내용을 전제로 깔겠습니다. 이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뭐 당사자들의 해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요 세계일보 기사 내용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일단 윤장현 전 시장은 사기를 당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나요?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지금 이제 조주빈의 말로만, 진술로만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렇죠.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조주빈에 대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도 조금씩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사기죄의 피해자죠. 그런데 사기죄에 넘어가게 된 그 배경이 자칫 윤 전 시장의 어떤 뇌물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장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말을 더 나아가기는 좀 이른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윤 전 시장도 스스로 아직 조사를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조주빈 말에 의존해서 이게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뭐 어떤 지금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실 조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 지난번에 영장심사 때 나와서 대중들 앞에서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뭐 급이 된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일정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달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조주빈에 관한 이 성착취 사안 관련해서 파생된 사건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안이 본류가 아닙니다. 파생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엄벌에 쳐야 됩니다. 조주빈 성착취 동영상 유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 몇 명이 연루가 되면서 이런 모습까지 있어서 오늘 뭐 많은 신문들이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